안녕하세요. 문학주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윌리엄 포크너의 압살롬입니다. 미국 남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는 윌리엄 포크너에 관한 내용은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압살롬은 193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윌리엄 포크너의 3대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미국 남부사회의 인종 문제,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는 작품이죠. 복잡한 시간적 구조, 다층적인 서사, 상징적 의미를 가져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단편소설로 구성되었지만 3년간의 작업 끝에 장편소설로 완성되었다고 하죠. 워낙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 오늘 소개해드릴 제 감상평 역시도 그중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토머스 서트펜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앨런과 결혼했고 헨리와 주디스라는 이름의 남매를 낳죠. 헨리는 찰스 본이라는 남자를 만나 친구가 되는데 찰스 본은 사실 토머스 서트펜의 사생아입니다. 한편 앨런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트펜 가문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소설 속 화자인 퀸틴과 슈리브가 있죠.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퀸틴과 슈리브가 전해 들은 서트펜 가문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줄거리 요약에서는 서트펜 가문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33년 어느 날 미국 남부의 가상의 시골 마을 요크나 파토파라는 곳에 출신이 불분명한 토머스 서트펜이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20여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들과 왜소한 체격의 프랑스인 건축가를 데려온 그는 마을 인근의 농장을 개간해 자리를 잡습니다. 서트펜은 텃세가 심한 시골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토박이들과 친인척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지역 유지 콜드필드의 딸인 앨런과 결혼하죠. 앨런과 그녀의 고모는 사람들의 이목이 있는 만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지만 서트펜은 이를 거부하고 간소한 식을 올리고 앨런을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지만 앨런은 헨리와 주디스 오누이를 낳고 유배 생활 같은 삶을 이어나가죠. 한편 앨런의 부모는 늦둥이 딸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로자라고 하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언니를 불행하게 하는 형부 서트펜에 대한 미움을 갖습니다. 세월이 흘러 헨리와 주디스가 장성하고 헨리는 미시시피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데 거기서 찰스 본이라는 남자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죠. 같은 학년이지만 헨리보다 몇 살이 위였던 찰스 본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헨리는 그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헨리는 찰스 본이 자신의 여동생 주디스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크리스마스 때 그를 집으로 데려가 가족들에게 소개하죠. 워낙에 매력적인 찰스 본이었기에 그가 주디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두 사람은 약혼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인 서트펜은 찰스 본과 주디스의 약혼을 탐탁치 않아 했고 떠오른 직감에 따라 찰스 본의 고향을 비밀리에 방문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토머스 서트펜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어린 시절에 같은 백인임에도 대농장을 경영하는 집안 사람들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했었죠. 이 때문에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서트펜은 가족을 떠나 카리브해 아이티의 농장에 취업해 많은 돈을 벌고자 했죠. 그곳에서 우연히 흑인 노예들의 반란으로 위기에 처한 농장주 가족을 구해주고 그의 딸과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을 낳고 보니 스페인계로 알고 있던 아내가 흑인의 피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트펜은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었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찰스 본이었던 겁니다. 찰스 본의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서트펜에 대한 복수심을 아들에게 주입했고 그를 통해서 서트펜 가문의 복수를 하고자 했었죠. 서트펜은 찰스 본의 고향에서 그가 자신의 아들이란 사실과 찰스 본 또한 그곳에서 흑인 혼혈인 여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것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이듬해 크리스마스에 헨리와 찰스 본이 다시 서트펜의 저택에 찾아오는데 서트펜은 결혼에 반대하면서 헨리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죠. 충격을 받은 헨리는 찰스 본과 함께 집을 떠나버리고 얼마 후에 남북전쟁이 발발, 둘은 남부군의 동반 입대하여 전선으로 향합니다. 서트펜 역시 남부군의 장교로 들어가 참전을 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어느 날 앨런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그녀의 아버지 콜드필드도 로자만 남기고 사망하죠. 이렇게 되자 주디스는 서트펜의 혼외자녀이자 노예로 살고 있는 클라이티와 살면서 전장에 있는 찰스 본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4년간의 전쟁이 마무리되자 주디스는 결혼 준비를 하지만 헨리는 찰스 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자취를 감추죠. 이 소식을 들은 로자는 급히 서트펜 목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주디스와 클라이티가 찰스 본의 시신을 수습해 매장을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얼마 후에 서트펜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집에서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죠. 오히려 그는 목장에 의탁하러 온 어린 처제 로자에게 청혼을 하면서 일단 자식을 낳고 아들이면 결혼하자는 막말을 해 로자는 목장을 떠나버립니다. 그 후 서트펜은 자신의 충실한 흑인 노예인 존스의 딸을 취해 자식을 낳지만 여자아이인 것을 알고 거들떠보지도 않죠. 이 일로 인해 격분한 존스의 손에 결국 서트펜은 살해당하고 세월이 흘러 주디스도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퀸틴은 노인이 된 로자의 부탁으로 함께 서트펜 목장으로 찾아가죠. 그들은 그곳에서 놀랍게도 몰래 헨리가 돌아와 건강이 상한 채로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로자는 고민 끝에 그를 마을로 내려와 치료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헨리를 데려가기 위한 마차가 목장에 도착하자 클라이티가 저택에 불을 질러 헨리와 함께 죽고 말죠. 결국 서트펜 가문의 남은 사람은 서트펜의 숨겨둔 아들 찰스본의 후손으로 클라이티가 진작에 저택에 데려온 짐 본드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인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압살롬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압살롬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외모로 인기가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성경에서 보여준 모습은 외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죠. 압살롬은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이복형 암논이 성폭행하자 그를 살해하고 몸을 피신해 달아났다가 아버지의 사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는 아버지에 대한 역심을 품고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끝내 실패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작가 윌리엄 포크너가 이 소설의 제목을 압살롬으로, 그것도 반복하여 2번 압살롬으로 정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명의 압살롬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2명의 압살롬이란 바로 헨리 서트펜과 찰스 본이죠. 헨리는 자신의 친여동생 주디스를 위해서 이복형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압살롬의 행적을 닮았으며 찰스 본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꾀했다는 점에서 압살롬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헨리와 찰스 본은 본질적으로 같은 인물, 압살롬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두 사람은 함께 헨리 서트펜이 되기도 하고 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였다. 재미있는 점은 두 사람 다 성경 속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 결과는 압살롬과 달랐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진압되어 다윗 왕조는 굳건했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며 울부짖었죠. 반면에 헨리와 찰스 본으로 인해 서트펜 가문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건만 그들의 아버지 토머스 서트펜은 아들들의 죽음에도 냉정하기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의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비틀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재미있는 요소였습니다. 다음으로 작가는 서트펜 가문을 통해 미국 남부의 몰락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노벨위원회는 윌리엄 포크너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면서 이 작품을 최고의 미국 남부 소설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소설이 문학사에서 가지는 가치가 크다는 의미일 것인데 노벨위원회의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이 소설에는 작가의 남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잘 드러납니다. 남부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남부의 비도덕적인 관행과 문화에 대한 작가 나름의 속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작가는 서트펜 가문이 번영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중심 인물인 토머스 서트펜은 과거 미국 남부인들의 가치관을 체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드넓은 미 대륙 속 무한 경쟁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로 불리던 카리브해에서 돈을 벌어 남부로 돌아와 흑인 노예들을 부려 대농장을 일군 서트펜은 당시 남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런 토머스 서트펜과 그의 집안을 일순간에 몰락하는 내용을 그리면서 작가는 몰락해버린 과거 남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비도덕적인 남부의 관행을 속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했음을 알았을 때 그가 증오한 것은 서트펜이 아니라 자기 양심이었어. 이를 저질러 놓고 거절할 줄밖에 모르는 그 양심을, 그만큼 부정한 돈을 벌 기회를 부여한 땅과 국토를 증오했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왔던 미국 남부에 대한 고해성사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문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남부에 차가운 시선만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작품 속에서 이 소설의 서술자로 등장하고 있는 퀸틴은 남부의 후손으로서 작가 자신뿐 아니라 후대의 남부인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퀸틴이 서트펜 가문의 끔찍한 역사와 최후를 목격하게 된 이후에 절규하는 마지막 장면은 이 소설의 백미죠. 아니야. 난 남부를 증오하지 않아. 이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부를 증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퀸틴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남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뿌리를 미워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머나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인간 내면의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조상들에 대한 애정을 버릴 수 없는 인간 보편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마지막 문장에서 작가의 남부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이 부분이 이 소설을 고전의 반열에 올린 결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왜 토머스 서트펜을 악귀, 악마라고 묘사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토머스 서트펜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서트펜은 어느 날 갑자기 20여 명의 노예들을 이끌고 마을에 나타나 땅을 사서는 농장을 개척하는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특이합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시간이 흐른 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퀸틴과 슈리브 역시도 서트펜을 악마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트펜의 행적을 앞뒤로 살펴볼 때 그가 악마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행동을 한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흑인 노예들을 부려 농장을 개간해 경영했고 지역 유지의 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며 남북전쟁 때는 남부를 위해 전쟁에도 나갑니다. 물론 서트펜이 부유한 농장주가 되기까지 행했던 일들 중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생아인 찰스본과 그 어머니를 버린 일은 지금 관점에서나 그 당시 관점에서도 비도덕적인 행동이었음이 분명하죠. 이런 점에서의 서트펜을 악마 같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그에 대한 평가는 받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골에서 흔히 있는 외지인에 대한 텃세라고 보기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서트펜을 악마 같은 자라고 묘사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남부의 대농장주들의 보편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 사람들이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심의 눈초리는 어쩌면 자신들의 삶을 거울처럼 투영하고 있는 서트펜의 모습이 불편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사람들의 죄나 허물이 많은 타인에 대해서 분개하고 정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내면의 속성을 발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부도덕한 면을 감추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토머스 서트펜이 남부인들에게 악마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자신이 너무나 보편적인 남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압살롬 춥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